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아무것도 없고,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부부 합계 53만 원, 그리고 결혼한 자식들에게 매달 받고 있는 용돈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특별히 나가는 돈도 없고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피부양자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더니 건보료를 매달 25만 원씩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왔고 이번 달부터는 기초연금까지 중단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은 가장 큰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피부양자 탈락하고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의 작용 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작용 요건을 살펴보면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지만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일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라면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그동안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40만 8천 원 이하셨기 때문에 기초연금 53만 원을 받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기초연금 수급 중단이 왜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 초보 운전자인 아들에게는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서 보험료를 줄이려고 아들이 차량가액 5천만 원 고급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초연금 바로 탈락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을 경우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차량가액 전체가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잘 모르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얼마 전 큰딸이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도 안 되고 부모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절세도 할 수 있다는 딸의 말에 부모님께서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산정 시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 즉 필요경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셋째, 자녀에게 비과세 통장 명의를 빌려줬다.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 명의로 비과세 통장을 개설한 후 둘째 딸이 절세를 위해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융재산은 출처와 성격과 관계없이 100% 부모님의 재산에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돼서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과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가족 간의 금융거래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형제, 가족 간의 돈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기초연금 계산 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 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 간의 부동산 계약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돼서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으실 수 없는데요. 이는 과도한 보증금 책정으로 인한 편법 기초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1. 본인의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2. 한번 탈락하면 절대 재신청하지 않는다. 3. 지인 말만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4.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분들은 내년 1월 재신청하셔서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변동되고 있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를 설명드리면 그것은 바로 자녀 리스크입니다. 1. 자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 명의를 대여했다. 3.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 4.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동차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했다. 위와 같이 자녀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치명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연 2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면 부모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 돈의 출처와 성격과 관계없이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점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위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건보료 폭탄 맞고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